예,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어제 권성동 의원이 대통령 최측근이 이렇게 나가면은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여론들이 있어서 나는 나가지 않기로 했다. 그런 걱정 때문에 나가지 않기로 했는지 워낙 지지율이 안 나와서 그만두기로 한 건지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최수정 컨설턴트. 뭐 어저께 본인 얘기가 당원들의 우려와 여러 가지 여론을 본인이 감안했다잖아요. 두 가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원들의 우려라 하면 친윤 후보가 나가서 만일 안 됐을 때 올 수 있는 대통령의 국정 부담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친윤 후보의 분열을 얘기한 것 같고 또 여론을 또 그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지지율에 대한 것들에 본인이 심각한 고민. 왜냐하면 지난번 원내대표 하다가 중도낙마했는데 만일 이번에 나가서까지 또 당대표에서 떨어지고 나면 본인들의 정치적 내상도 굉장히 크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것들이 좀 고려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윤핵관이라고 하면 현재 출마 얘기가 나오는 사람들이 권성동, 장제원이 밀고 있는 이제 권성동 의원이 있고 네. 장제원 의원이 이제 그야말로 윤핵관 투탑 아닙니까? 네. 근데 김장연대라고 그래가지고 김기현 의원 밀고 있는데 권성동 의원을 지지했던 세력은 김기현 의원 쪽으로 갈까요? 저는 그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좀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권성동 의원과 장제원 의원의 약간 화학적 결합이 저는 좀 어렵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 결합은 가능하겠죠. 일단은 일단 친윤 후보 분열을 막기 위해서 했으니까 하는데 어제 뉘앙스가 그랬잖아요. 내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예. 하고 네 가지 기준만 나열했어요. 네 가지 기준 놓고 보면은 어찌 보면 또 뭐 안철수 의원을 저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그렇지 않은 측면도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권성동 의원이 막후 영향력을 좀 누리면서 행사하려고 하지 특정 후보에 뭐 마음을 실어주고 하는 것.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걸 김기현, 장제원 의원의 이른바 김장연대가 수혜자가 될 거다. 그 점엔 조금 저는 동의하진 않습니다. 권성동, 장제원 둘이 브라더라고 하는데 좀 거시기한 브라더 같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말로만 의형제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이제 나머지 분들을 한 번씩 좀 볼 건데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 대통령실 초청 받아가지고 관저에서 만찬하기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혹시 네. 뭐 날짜가 정해졌나요? 정해진 건 없는 것 같고 조율 중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설 전엔 하진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열흘 가량은 뭐 설 전에. 설 전에. 그걸 만난 다음에 이렇게 뭐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대체로 기사들은 그렇게 나오는 그렇죠. 거지. 예고 만나기도 전에 초청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잖아요. 예. 어디서 나왔을까요? 저는 그 얘기를 다 들은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신년 할애에 그 테이블 위에서 이루어진 일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제 김건희 여사도 얘기했고 말씀했고 그다음에 윤 대통령도 얘기했고. 아 그럼 거기에서 예. 한번 오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기서 겁니까? 뭐 그렇게 하태경 의원도 그렇게 뭐 전언하는 걸로 봐서는 거기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들었다는 건데 이후에 뭐 또 내밀하게 또 약간 오고 갈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뭐 그거는 뭐 제가 그것까지 모르니까. 안철수 의원은 본인이 흘린 건 아니라고 얘기했죠. 안철수 의원 성격상 그렇게 뭐 언론 플레이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제가 아는 한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주변에서 그것도 이제 흘린 것 같은데 대통령실도 일단 뭐 부인하지 않는 걸로 봐서는 저는 이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걔네 윤심 논란이 이렇게 초반부터 자꾸 경선에 이렇게 그 개입이 되면은 경선 흥행에 좀 도움이 안 돼요, 사실은. 이게 약간 경선이라는 게 말 그대로 좀 익사이팅한 좀 그런 측면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윤심이 누구한테 꽂혔다 이렇게 가는 순간 이게 지금 권성동 의원도 지금 드랍하고 있고 나경원 의원 출마 여부도 불투명하고 유승민 의원마저도 사실은 지금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윤심 논란은 오히려 저는 제가 보기 흥행 요소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굳이 뭐 찬물을 끼얹을 필요가 없죠. 그런 측면에서 확장, 개방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이 만찬, 그러니까 만찬 이야기도 부부 동반 초청 이야기도 아마 나온 게 아닐까 저는 짐작합니다. 장윤성 기자, 나경원 전 의원 부부도 함께 초청했다고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동시에 초청할지 아니면 각각 만날지 뭐 그것은 아직 대통령실의 입장이 정해지지 않은 것 같고요. 아마도 만난다 하면 그 설 이전에는 만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함께 만날 것 같습니까? 따로따로 만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근데 이제 그 정치권에 떠도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같이 만날 가능성도 있고요. 면접을 본다면 따로 만날 수도 있는데 그 사실은 뭐
정치권 얘기 중에 뭐 이런 얘기까지 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그 관계 문제가 좀 어떤 있어가지고 관계? 나경원 전 의원하고 김건희 여사의 관계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정확하게는 알 수는 관계가 없었지만 좀 안 좋다고 알려져 그런 있습니다. 소문도 뭐 있습니다. 때문에요? 뭐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뭐 그런 구구한 얘기들이 있긴 뭐돈 합니다. 빌려가고 안 갚은 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여하튼 근데 종합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그 여러 가능성이 다 열려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관저 정치에 저는 잘못 같습니다. 마치 대통령이 관저로 불러서 면접을 보고 이제 식사 형식을 빌려서 그리고 당신은 하시오 마시오라고 결정하는 이거를 뭐 언론에서는 당권 점지 논란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정당의 대표가 결정되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 이게 민주정당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러니까 그 전에 이준석 대표 파문 때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문제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윤심 바로미터를 체크하고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다 이렇게 가는 거는 옳지 못하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근데요, 신성범 의원,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지금 만나서 식사하고 이러는 것, 뭐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뭐 일부에서는 이것도 뭐 당무 개입이냐 아니냐 그러는데 뭐 그렇게까지 안 보고 싶지만 문제는 지금 이제 출마 의사를 밝힌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한 10명 가까이 되는데 다 만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대통령과 함께 만찬을 했던 사람들은 컷오프 안 되고 그렇게 안 된 사람들은 컷오프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칩시다. 현재 그렇게 될 공산이 매우 커요. 유력한 사람들만 만나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참 곤란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첫 단추를 잘못 끼웠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 관저로 들어가시고 나서 꼭 4명하고 부부 동반했다는 사실 8명이 만났겠죠. 다 10명이 만났겠죠. 그 대목에서 이제 첫 단추를 잘못 끼다 보니까 누구는 갔네 안 갔네. 나는 안 불러주네.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안철수 의원도 그날 신년 인사회에서 뭐라고 이야기했겠죠. 뭐 보는 눈도 있는데 제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 오시죠. 뭐 이래 된 것 같고 다 좋은데 이게 권성동 의원 문제도 왜 이렇게 정리가 빨리 됐냐. 제가 보기엔 판단은 대통령실이 잘한 거예요. 대통령이 판단했는지 누군지 모르지만 이게 이른바 윤심 논란이 계속되면 될수록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는 한쪽은 빨리 정리해 주는 게 맞는 거예요. 나중에 1차 때까지 가지 말고 자 여기서 더 길어지면 윤심 논란이 더 길어지면 전체적으로 판이 이상해지겠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 판단은 옳았다. 그런 거고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러면은 지금 신성범 의원께서는 대통령실에 개입이 있었다고 보는 겁니까? 권성동 의원 의원의 그만두는 것? 대통령이 전화를 했는지 아니면 만나자 해서 이야기를 모르겠으나 정확하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친윤 주류들의 당내 주류들의 어떻게 합의된 의견처럼 해서 권성동 의원 너무 나가면 나중에 정리도 못 해내고 엉킨다라는 뜻은 전달됐겠죠. 그게 대통령의 직접적인 어법이었는지 아니면 정무수석이 가서 이야기했던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전달됐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은 드랍했다. 다만 대통령의 직접 개입 여부는 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영향을 좀 미쳤을 것 당연하죠, 같다라고 그거. 보시는 거죠. 네, 당연하죠. 스스로 그만둔 건 아니고. 스스로 그만둘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1차까지는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저도 그러면 관련된 내용 취재를 궁금한 거 좀 하나만 더. 예. 만약에 그렇게 어떤 작업이 이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지향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누구를 우리 쪽에 가장 유력한 사람으로 하기 위한 그 지향점이 있어야 될 제 텐데. 눈에는 김기현 의원을 비춥니다. 최대 수혜자는 뭐니 해도 김기현 의원이 될 거예요. 네. 실제로 저희들 이제 취재를 좀 해보면 그 신성범 의원 말씀하신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예, 대통령실과 소통을 끝냈다는 소문이 그제부터 돌았다. 그래서 권성동 의원은 조만간 정리될 것 같다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미?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게 언제 드랍할지는 모르는데 할 것 같다라는 소문이 그제부터 돌았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대통령실의 누군가가 혹은 말씀하신 대로 확인할 수 없지만 누가 전화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소통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예. 그렇게 정리를 했다. 그리 이제 그런 식으로 만약에 갔는데 그래갖고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동안 잘 안 됐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윤핵관 정치, 윤핵관의 기획 뭐 이런 것들이 그대로 된 게 거의 없죠. 그러니까 예컨대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 될 때까지만 해도 그 기획은 통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다음부터 두었던 수들이 결국에는 국민들로 인해서 계속 탄핵당하는 방식으로 왔거든요. 스스로 망친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것도 체리따봉 있고요. 문자 뭐 이렇게 체리따봉 노출되고 보내고. 그러면서. 예, 그렇죠. 뭐 자업자득인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는 생물이고 선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누구를 만들려고 계속 기획을 하지만 기획을 할수록 그 기획은 실제 현실로부터 멀어진다. 그거는 자명한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박근혜 정부 때는 뭐 선거 때라든가 이렇게 뭐 시기적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일상적으로 대통령실이 당무에 개입하는 듯한 뭐 그런 느낌을 주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이 관저 정치라는 게 이게 보통 이제 내각제 국가에서 많이 있는 행태인데 왜 그러냐면은 총리도 내각제 국가에서는 같은 의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러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상권 분립이 아니고 권력 융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은 상권 분립입니다. 엄밀히 말하면은 대통령이 정당 내부의 일에 간섭하는 것이 국회 일에 관여하는 것과 비슷한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노무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선거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가 탄핵당했습니다. 당내 선거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측면에서 물론 뭐 한국 정치가 관행적으로 이 당정 융합이라든가 당정 소통을 해왔습니다만은 대놓고 이렇게 하는 정부는 정말 처음 봤습니다. 아무튼 누가 될까가 참 궁금해졌는데 누가 될까를 물어보기 전에 나경원, 유승민 두 분이 출마를 할까 안 할까가 사실은 가장 큰 관심사고 가장 큰 변수 아니겠습니까? 네. 최수영 컨설턴트 보시기에 유승민, 나경원 두 분 출마할 것 같습니까? 저는 유승민 의원은 출마 안 한다가 60% 이상 가능성이 되는 것 같고 나경원 의원은 저는 정말 반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경원 의원은 의지는 강해요. 사실 우리가 어떤 정치인의 속성을 평가할 때 권력 의지를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놓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저는 출마의 무게가 실리지만 나경원 의원의 최근 워딩을 놓고 보면은 나를 임명하신 분의 뜻과 내가 어긋나서 갈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면 상의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윤 대통령이 그 부총리급의 자리를 임명을 했고 그게 중체에 대한 자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자리를 그만두고 나갈 거라면 대통령과 상의를 해야 된다. 그 부위원장이 부총리급입니다. 의전상으로는. 다 장관급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나경원 의원이 이제 부총리급이라고 주장하고 그러니까 이제 갈 때는 부총리급 예우를 받고 갔고 이제 가서 활동하고 있는데 근데 좀 막상 또 이제 막 당대표 나가야 되니 또 이 자리가 이제 또 그렇게 또 이제 고민이 되는 그런 그 형국이라 대통령과 전 상의한다 그러면은 지금 여러 가지 기류, 친윤 후보들의 난립을 막자는 기류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저는 또 불출마의 가능성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반반이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유승민 의원은 어쨌든 저는 제가 보기에 그 최근에 가족들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정치인들이 이제 통상 어떤 결단을 내릴 때 가족 이야기를 할 때는 주로 부정적인 결단을 안 하는 쪽으로 이제 가는 가능성이 출구 전략입니까? 예, 그래서 출구 전략을 좀 짜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그렇게 된다면 지금 결선 투표가 있어서 나경원 의원이 간다 그러면은 나경원, 김기현, 안철수 3파전이 되겠지만 나경원 의원이 안 나온다 그러면 저는 완전히 구도는 이제 그러면 양자 대결 구도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양자 대결로 가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결선 투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전혀 알 수가 없죠. 결선 투표를 그러면 가정을 했을 때 이제 가정입니다. 지금 최수영 컨설턴트가 보듯이 유승민 또 나경원 두 분이 출마를 안 했다. 그래서 김기현, 안철수가 1, 2등이 됐다. 그러면 다른 지지표들의 향배가 결국은 이제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나오는 구도에서 어떤 표가 어디로 가고 어떤 표가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깔끔하겠죠. 일단 그 김기현 의원은 일단 친윤 세력을 포방하는 사람이 다 가겠죠. 그런데 이제 안철수 의원이 과연 그건 비윤만 그러면 끌어안질 것이냐. 지난번 원내대표 선거 때 이용호 의원이 얻었던 그 비윤 표들 정도로 세를 갖고 갈 것이냐. 저는 또 그렇게 보지는 않는 게 이용호 의원이 비윤표라고 볼 수 있어요? 장제원 의원이 밀어준 표 아니었어요? 아니죠. 비윤이죠. 그 비윤으로 봐야죠. 네. 전 냉정하게 좀 비윤 약간의 그것도 영향이 국민의당 있었겠지만 출신이고요. 예, 비윤으로 봐야 되겠죠. 저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저는 그때 변수는 수도권이라고 봅니다. 수도권과 이준석이 끌어왔다고 주장하는 그 2030의 표심은 저는 그거는 약간 그 좀 약간 성격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예측하기 좀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친윤은 김기현 의원 쪽으로 확실하게 결집하겠죠. 근데
뭐 사실 아까 말대로 친윤이라고 다 같은 또 친윤은 아니지 않습니까? 신성범 의원 전망을 먼저 들어보고 그다음에 장윤선 기자. 저는 그래도 만약에 뭐 말씀하신 전제에서 다시 말하면 김기현 안철수 김기현이 누가 1, 2등 어찌됐건 가게 되면 결선 투표에서 나는 지금은 친윤이 저는 유리하다고 봐요. 그 왜 그러냐면 당원들 사이에서 안철수냐 김기현으로 딱 보면 손이 어디로 갈 것이냐 본다면 수도권 논리가 말은 맞지만 정치 현실적으로 보면 그래도 1년이자 집권 2년 차에 여당은 어디로 가야 한다는 대목에서 쏠릴 거다 한쪽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안철수 의원에서는 계속 의원 쪽에서는 계속 이게 내가 공동 주주고 뭔가 보정인이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대통령의 뭐 말이나 이렇게 여권의 기류를 보면 부채의식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 대목이 바로 예. 당원들에 다 전파될 거예요. 저는 이제 친윤의 선택이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친윤이 다수가 될 거냐, 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마음은 전부 총선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대선거구제, 소선구제에서 이제 선거구제 개편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양한 경로를 보면 지금은 당연히 뭐 김기현이냐 안철수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친윤이 세력화해서 모일 거다. 뭐 세력 과시도 하고 있고요. 뭐 이렇게 하지만 이제 뒤로 갈수록 3월 정도 되면 사실상 총선 딱 1년 정도 남은 시점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자기 본인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자신의 사진하고 동시에 걸었을 때 이게 표가 될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을 내리고 나경원 혹은 뭐 안철수를 걸었을 때 자신의 표에 도움이 될지 이거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때 가서 봐야 되는 것이지 지금 친윤이 세력화해서 뭐 집권 2년 차에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해야 된다. 저는 국회의원들이 그런 판단 안 한다고 봅니다. 저도 짧게 말씀드리면은 총선 앞에 장사 없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뭐 수도권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자 한번 또 돼가는 상황을 보면서 또 전망을 해봅시다. 새해는 우리 좀 초반에 점치는 게 많잖아요. 우리가 매주 금요일 이제 새해부터는 한 주의 정치를 사자성어로 한번 돌아보려고 하는 코너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분 패널께 부탁을 했는데 박진영 교수는 이번 주 정치 사자성어로 돌아본다면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저는 뭐 자기 기인 스스로 자자에 속일 기자 또 속일 기자에 그 사람인 자 해가지고 몸 기자고 자기 속일 기자겠죠. 그러니까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인다. 아. 저는 이 국방부의 발표를 보면서 스스로 그렇게 믿고 싶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결국은 윤석열 정부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저는 국민들한테 제일 안타까운 상황이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정말 국가가 위협한 상황이라든가 또는 뭐 경제위기 이렇게 됐을 때 정부가 발표하는 거 안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거처럼 우리 금모으기 같은 거 이런 거 일어나겠습니까? 정말 이 총체적으로 국가의 위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자성어 금요일마다 할 건데 박진영 교수한테서 좋은 사자성어 나올 날이 있을까 궁금해집니다. 황당무계 안 쓰면 다행이죠. 아니 뭐 훌륭한 예, 아니 저 깊이 생각해볼 만한 그런 사자성어 네. 골라주셨네요. 장윤선 기자는요? 저는 수서양단. 무슨 얘기냐면 쥐가. 쥐가 구멍에서 머리만 내밀고 나갈까 말까 이제 망설이는 쥐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제 앞서 유승민 전 의원 말씀하셨는데 저는 머뭇거리거나 멈추면 되는 게 없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민의힘이 대한민국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보수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어찌 보면은 옆 동네에서 데리고 온 분이에요. 손님이에요. 그런데 이분에 의해서 당이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러지 않으려면 보수의 가치와 보수의 정통성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할 거냐 말 거냐. 저는 그 운명이 걸린 전대라고 생각하고요. 그 운명이 걸린 전대에서 머뭇머뭇하고 가족 핑계대고 수사양단 태도로 나온다면 유승민이라는 정치인의 미래는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신성범 의원 사자성어는 어떤 겁니까? 좀 사자성어라기보다는 그냥 지난 이 한 주간의 정치는 요약하면 제가 보기에는 뭐 방탄 정치였다. 예. 이게 뭐 야당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쭉 정치 행태가 규정 요소는 방탄에 모든 게 달려 있었다. 그래서 저는 야당도 좀 이제 다른 시각에서 좀 미래를 보면서 대안을 내놓는 원래 의미의 정치에 좀 돌아오는 게 필요하다고 느껴져요. 예, 방탄.
방탄 정치. 방탄 정치였다. 신조. 이번 주는 신조 사자성어네요. 예. 최수영 컨설턴트 사자성어가 기대가 됩니다. 저는 뭐 당연히 군의 이번 주는 군의 대응 문제였는데 예. 저는 지상담병 그러니까 종이 위에서 병법을 논하다. 아, 사실은 저희 군은 현장에서 싸우는 사람들이지 종이 위에서 말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지상담병이다. 대통령은 엄정대웅 주문하고 강군을 이야기하고 일전불사를 얘기하는데 군은 국민을 속이려고 그랬어요. 지난번 칼 폰 클라우제비치 얘기 제가 한번 했죠. 그 군사 전략가가 뭐라 했습니까? 무기는 칼집에 불과하고 정신이 칼날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군대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진짜 정말 뭐 이런 지금 그 북한의 도발에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상담병 아니 군은 현장에서 실력으로 논해야지 무슨 종이 위에서 말로 글로 싸웁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 주 사자성어는 지상담병으로 꼽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사자성어 하는 동안 우리 애청자들께서도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사무엘 비님이 보내주신 사자성어 제가 치킨 쿠폰 하나 드려야 되겠는데요. 사무엘 비님이 꼽은 사자성어 천공지랄. 하늘에 구멍이 뚫리고 땅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아, 예, 와. 란이죠 란. 지랄이라고 썼는데 뜻은 난리라고 난, 했네요. 난으로 해요. 천공지란이 맞겠죠. 예, 나중에 천공지란으로 해주세요. 네, BHC 치킨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래모에서 드리는 화장품 받으실 분은 제작진이 임종현님 대통령실만 괜찮으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국민의 안전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묻고 싶네요. 그렇죠, 당연히. 그래서 걱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임종현님께 글래모 화장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새해 첫 주가 이렇게 지나가네요. 좀 새해 첫 주에 희망찬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싶었는데 정치권이 참 그런 걸 못 받쳐주는 것 같아요. 참 네, 협조가 안 되죠. 네. 협조를 안 해주네요 정말. 군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뭐 진짜 다음 주 정도 아니까 올해 사자성어 한번 쓸 때 예. 뭐 개혁 완수, 국민 만족 뭐 이런 거 한번 썼으면 좋겠습니다. 제발요. 아니 대통령이 그 국방부 장관 자르고 앞으로 군 개혁에 매진하겠다 이러면 다 해결되는 건데. 네, 오늘 여기까지 하죠. 건강하게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백운계 시사 1번지 다시 문을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